저는 뭐 신엄마라는 말을 붙이기가 싫은데, 네. 신명희 씨가 자수했습니다. 변호사를 대동하고, 스스로 심경의 변화를 가져온 걸로 보시는지, 아니면 무언가 어떤 전략적 차원에서 도마뱀 꼬리 잘리기식 자수로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첫 번째는 원래 그 자수를 할 때 딸의 안위가 걱정이 된다. 또 뭐 도망 다니기가 너무 힘들다. 주변 사람이 많이 구속이 된 것도 심정적으로 어렵다. 이제 이런 이유를 대해서 사실은 최초 수원지검에 자수 의사를 표시하고 그래서 인천지검으로 와가지고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네. 지금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그렇게 가능성은 높지 않고 두 번째는 꼬리짜리다. 쉽게 말하면 자기 임무가 끝났다 이거죠. 그 83년도경부터 유병헌 측근으로 지금 그 유병헌 씨를 같이 옆에서 모셔왔던 사람이 지금에 와가지고 자수를 하겠다. 그 다음에 딸이 아니가 걱정된다라고 하는 건 뭔가 그 미심쩍은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몇십 년 됐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유병헌 씨 같은 경우는 현재 굉장히 도피하는 데 있어서 현재 상태는 약 한 일주일 전부터 유대균 씨와 똑같은 전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뭔가 핵책을 하고 있다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던지는데 신모 씨가 지금 현재 이틀째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지만 네. 조사가 끝나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거지만 예상으로는 뭔가 어떤 혼선, 전략 그런 차원에서 꼬리자리식으로 자수를 한 게 아닐까 그런 예상이 됩니다. 혹시요, 네. 밀항이 준비가 다 끝났든지 이미 밀항을 했든지 해서 이런 걸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도 전혀 배제는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모든 교란 작전이나 혼선을 주고 또 금수원 내에서 검찰이 금수원 진입하기 전에 네. 자기 역할을 충분히 소위 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리더로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임무가 끝났다. 그렇다고 하면 유병헌 씨가 지금 어떤 그 핵책을 해서 밀항을 하고 네. 제3국으로 아니면 중국 등 이런 곳으로 지금 밀항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정태현 변호사께서도 이걸 아주 굉장히 깊이 있게 보고 계신데 어떤 그 시각으로 보십니까? 예, 저도 뭐 지금 그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이거는 뭐 힘들어서 자수하거나 딸의 안위가 걱정돼서 한 거는 결코 아니라고 보입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우선 자기 딸이 이제 박모 씨가 34살 먹은 뭐 태권도 선수 출신의 뭐 심판다고 그랬다는데 지금 유대균을 지금 옆에 다니면서 지켜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게 지시를 해서 지켜주도록 한 엄마이고 또 종전에 보면 구원파에 자금을 많이 끌어온 사람이고 지금은 유병헌의 도피 자금을 마련하는데 이 역할을 많이 한 사람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본인이 굳이 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다는 건 굉장히 믿기 어렵죠. 네. 만약에 자수를 했으면 진작했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지금 뭐 검찰, 경찰, 연인력 10,000명이 동원돼서 수색을 한 뒤에 나타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검찰과 경찰에 대한 좀 그 조롱의 의미도 있고 또 정말로 본인이 진실로 자수할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공개 자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오히려 내가 자수한 사실을 비밀로 해다오. 그러면 내가 수사에 관한 도움을 줄 테니 협조하겠다. 네. 나한테 선처해다오. 내 딸도 선처해다오. 그게 일반적인 것이죠. 그런데 공개가 되면 당장 그쪽으로부터는 배신자는 얘기를 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되도록 하고 자수를 하는 것은 이제 자기 입장으로서는 특히 이제 변호사를 대동했다고 하니까 네. 미리 미리 상의를 했을 것이고 이 정도면 나는 검찰이 나에 대해서 뭐 구속을 한다든지 그럴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나가보자. 그리고 또 내 역할은 다 끝났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나간 네.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혼자의 결정이 아닐 것이잖아요. 그렇겠죠. 어떤 뭐 지휘부, 지도부 또는 뭐 거기에 은밀한 작전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는데 검찰이 무언가를 끄집어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본인이 뭐 지금 뭐 오늘 낮에 뭐 뉴스 나오는 거 봐도 네. 이 유병헌을 도피시키고 하는데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결국 신모 여인으로부터 입으로부터 얻어낼 것은 별로 없고 신모 여인의 그동안 행적이라든지 그런 것 추적을 통해서 이제 뭔가 수사의 단서를 끌어낼 수 있을 걸로 이제 보입니다. 네. 솔직히 말해서 뭐 조롱이라는 단어를 아까 쓰셨지만 국민들은 검찰이나 경찰이 조롱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부, 검찰, 뭐 뻥치시네 이런 말도 막 써붙이고요. 어떻게 공권력에 대한 치외법권처럼 금손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보면 10만 성도가 다 잡혀가도 유병헌은 네, 안 내주겠다. 못 내준다, 한다든지. 뭐. 그거는 그 유병헌에 대해서는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거든요. 법원에 의해서. 그렇다면 국가에서 구속을 하겠다 했는데 그걸 막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도전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 마치 취해법권 지역이처럼 대한민국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그걸 네. 우리 국민들로서는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뭐 구원파의 전 대변인이라는 네. 조계웅 씨가 조계웅 씨. 어제 아주 뭐 정서를 건드리는 그런 말을 했어요. 1박 2일 동안 검찰 여러분 뭐 하면서 한번 좀 보시죠. 네. 이번 1박 2일이 지나고 보니 금선 정문 주변에 있는 도라지가 짓밟혀 죽었습니다. 고라니와 새와 반딧불이 놀랐을 테고 그 외에도 곳곳이 많은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새, 뭐 고라니 이런 것도 다 뭐 짓밟히고 뭐 도라지도 짓밟혔다. 근데 이렇게까지 조롱을 하는데도 사실은 어떻게 할 길이 없나? 네, 지금 조계웅 대변인이나 이태종 전 네. 전 임시 대변인이나 지금 뭐 영상 아니라도 전 국민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김기춘 비서실장, 그 대통령을 모시고 보좌하는 최고의 그 직책인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 실장을 흔들더니 이제 그 수사를 하고 있는 총괄하는 인천지검장 최재경 또 지검장을 네.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월호 참사 300여 명의 무관 희생이 난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이 안 됐다. 5천만 국민이 모두 알고 있거든요. 가족이라든가 그 객실 증축을 한 그게 원인이 돼서 침몰해가지고 300여 명 희생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형용수도 다 그렇죠. 버리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인 규명이 안 됐다. 검찰이 몰아치기를 하고 있다. 이런 국민을 상대로 한 대기만급. 또 한번 보시죠. 대변인이 나서서 무슨 낮잠을 집중 수색을 하고 있는데 낮잠을 자고 있다. 이러면서 매트리스 깔아주고 자도록 하고 영상을 찍어서 그 대변인을 통해서 언론에 배포를 한다든가. 네, 네. 또 방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6천여 명이 진입을 해가지고 사실 화장실이 그 6천여 명이 일시에 들어가 있으면 정말 모두 다 그렇죠. 수용하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밖에 나가서 일을 처리할 수도 없는데 그걸 가지고 무슨 노상방뇨를 했다. 담배를 피우고 담배 꽁초를 버렸다라든가 또 방금처럼 조계웅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웃음거리를 만드는 반딧불, 거예요. 뭐 새 네. 이렇게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건 뭔가 전략이 있고 타이밍 맞춰서 신명희 씨가 자수했고 또 지금 대변인들이 이러한 조롱을 하고 유병일 씨가 또 스스로 나서서 체포되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이럴 때는 뭔가 지금 수사단에서 유병헌의 문제에 심각한 어떤 변동이 생겼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좀 무력감에 그래서 빠지거든요. 사실 금수원이 지금 그 유병헌 그 비호 내지는 도주의 총본산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가능하다면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금수원 자체에 대한 폐쇄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폐쇄가 가능합니까? 글쎄 그게 쉽지가 않은데 우선 금수원 내에 불법 건축물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불법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건축법 위반이고 네. 그 철거를 명령해서 안 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강제 철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것은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금수원 자체는 주식회사인데 여기 등기부에 보면은 목적이 축산업, 조림업, 원예업, 양봉업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종교시설로 좀 쓰고 있는데 이게 별도의 무슨 허가가 필요한 것 같으면 그 근거법에 따라서 영업정폐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이라든지 오락실이라든지. 네. 그런데 지금 이 주식회사 금수원이 어떤 허가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별도로 그 허가 관련 법에 폐쇄할 수 있는 그 규정이 있으면 금수원 전체를 폐쇄할 수는 있는데 지금 어떤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걸로 보이고요. 다만 그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서 그 불법 건축물에서 이제 그 구원파 신도들이 거기서 먹고 자고 한다든지 해서 이 도피의 총본산이 되는 것 저거는 막아야 될 걸로 봅니다. 우선은. 지금 그런데 네네. 네. 지금 그 압수수색에 보면 정 변호사님도 아시지만 묘수를 발휘했습니다. 검찰에서. 그러니까 불법 시설물 채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든요. 이제 이게 이후에는 불법 시설물 말씀하셨지만 개고하고 대납형 집행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행정 집행을 해서 그걸 좀 불법 시설물을 파괴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는 지금 다시 재진입을 할 때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다든가 이제 이런 부분이 지금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불법 시설물에 대한 거는 관할 구청이나 시청 네. 또 경찰이 들어가서 채증을 하고 사진을 찍고 그에 따른 어떤 불법 시설물 철거하는 데 있어서 업무적으로 예. 자유롭게 드나들 수가 있다는 그런 길이 하나 생긴 거죠. 근데 일단 구원파 그들도 지금 이제 피곤할 거로 보는데 일단 약간의 그 혼선 또는 분열 조짐이 네. 보인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시는지요? 지금
이게 지금 기독교 복음 침례회하고 네. 그다음에 평신도회가 있습니다. 이 평신도 복음 선교회가 있는데 원래 이 평신도 복음 선교회는 기독교 복음 침례에서 그 따로 네.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병헌 씨가 평신도 복음 선교회, 쉽게 말을 하면은 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게 평신도 복음 선교회인데 모든 계열사의 핵심 인물이라든가 자금이라든가 이런 걸 직접 자기 핵심 인물을 심어서 지금까지 관리를 해왔습니다. 네. 근데 기독교 복음 침례에는 대다수 신도들이 정말은 그 밖에서 이단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순수한 종교적인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강경파, 온건파 나눠진 거는 유병헌 씨를 추종하는 평신도 복음 선교의 핵심 인물들이 그렇게 주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조계용 전 대변인이나 이태종 현 임시 네. 대변인이 지금 서로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상당히 많은 이탈자가 생기고 10만 성도라고 하는데 사실은 2만에서 3만이 채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7만에서 8만 정도가 이탈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네. 그렇다고 하면 내분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유병헌 씨가 검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소전, 추징, 보전, 몰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지금 생계 유지 때문에 핵심들이 모여 있지만 점점 와해되고 예. 분열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와해의 조짐이 본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제보는 얼마나 들어오고 있는지요? 와해라기보다도요. 이제 지금 분열? 이제 평신도 복음 선교회라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로 좀 뭐 친목계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그 명의로는 재산도 가질 수가 없거든요.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근데 기독교 복음 침례는 교단으로 유지가 되면 네. 재산도 가질 수 있고 등기도 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검찰이 보존 명령에 따라서 일종의 뭐 재산을 처분 못하도록 막아뒀거든요. 네. 그럼 이 재산이 유병헌 일가의 재산이냐, 이 교단의 재산에 대한 분쟁이 틀림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기독교 복음 침례 쪽으로 나가게 되면 교인들의 재산을 주장할 근거가 더 커지는 거죠. 네. 반면에 그 평신도 주의를 주장하면서 평신도 복음 선교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유병헌 일가 쪽으로 법률적으로 볼 때 그쪽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자, 그렇다면 세월호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국민의 세금으로 하지 않고 그 재산을 환수해서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느 쪽이 더 유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글쎄, 그 환수를 위해서는 결국엔 그런 차명으로 되어 있는 그런 네. 재산은 유병헌의 것이다. 라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그 구원파하고 치열한 법적 다툼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 제보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뭐 강남 쪽에 있는 뭐 건물도 여러 개 있고 집도 또 있고 뭐 그런. 근데 그런 것이 전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주인이 누구냐? 유병헌 일가냐? 아니면 교단이냐? 이게 나중에 소유권에 대한 큰 그 다툼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검사 출신이신데 예. 검사고 경찰이 엇박자를 놓고 있다. 뭐 지문도 왼쪽이었다, 오른쪽이었다. 그리고 공개하지 않아서 경찰은 몰랐다.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이게 그런 겁니까 정말? 글쎄 이제 뭐 검찰도 그렇고 경찰 서로 협조해서 좋은 결과를 내야 되는 건 맞는 것이고요. 네. 근데 정보 공유 문제는 이게 정보 공유의 폭이 커지면 정보 비밀이 또 네. 누설이 돼서 검거하기가 어렵고 너무 몇몇 사람만 가지고 있으면 비밀이 유지되는 대신에 인력이 이제 부족해지고 그런 두 가지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가진 사람이 항상 고민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지금도 검찰하고 경찰이 이제는 그 지휘부끼리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조그마한 정보나 중요한 정보는 서로 반드시 공유를 하고 또 검찰 내에서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가 여부는 그 정보를 관리하는 최종 책임자가 결정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뭐 압구정동에 유대군이가 나타났다. 뭐 어느 아파트에 뭐 신도들이 사는데 뭐 문을 안 열어서 샀다. 예. 곳곳에 얘기가 있는데 자신 있을까요? 잡을 걸로 보십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제가 파악하기로 한 일주일 전부터 종적이 상당히 지금 감춰졌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유대균 수법은 밀항을 안 했다고 하면은 지금 굉장히 그 특유한 그 애모 때문에 굉장히 그 은신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지금 어떤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때문에 유병헌 회장도 지금 밀항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런 전법을 좀 쓰고 있지 않나. 그래서 어떤 밀항 루트를 확보했을 때 그걸 대비해서 지금은 좀 수그리고 있지 않나, 은신해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검거는 반드시 지금 해야 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금 비관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예.
변호사님도 그렇습니까? 시간은 걸리지만 잡기는 잡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세월호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선원들은 다 이게 우리 잘못이 아니고 네. 배 자체의 잘못이 있다. 결국에는 유병헌한테 지금 책임을 미루고 있는 셈인데 유병헌은 지금 뭐 어디로 가버렸고 근데 이게 지금 구속 만기 때문에 지금 11월 정도까지 끝을 내야 되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반드시 잡아야 되는 그런 절대절명의 사명이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에. 반상회 개최하는 게 효과 있다고 보십니까? 심리적 압박의 효과는 상당히 크겠지만은 실제로 반상회에 열었다고 해가지고 신고율이 높아질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래도 뭐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야죠. 그렇죠.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네, 오늘 두 분 예. 고맙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준 충격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자, 문창국 총리 후보자 참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